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묶어서 한번 볼게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이 메리츠 시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얘네들 일제히 오늘 좀 많이 빠져요, 그죠? 빠지는 부분이 이제 17%,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한 13%,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도 한 16%, 일제히 이렇게 다 빠지잖아요, 그죠? 일단 이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교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월봉을 한번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부터 볼게요. 이렇게 월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2021년부터 이렇게 데이터 값이 이렇게 그죠? 사실 많이도 간 거죠. 그죠? 이 자리가 21,4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빠져 이렇게 할 텐데 기적 분석 먼저 보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봤을 때는 이 부분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렇게 주봉 아니 월봉이에요. 월봉 왼쪽 위가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주봉이고 아래가 일봉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까지 간 것은 되게 많이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19,000원대 19,000원대 안착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이 저항값을 여기 19,000원대잖아요. 여기가 21,3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 못하고 붕괴이 여기까지 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단숨에 많이 빠져버리죠. 이런 거 보면 오를 때는 뭐 한 달 이상 걸쳐서 오르다가 빠질 땐 다 하루 만에 빠져버리면 진짜 허무합니다. 그죠? 이만큼 오르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진짜 순식간이에요. 또 보시면 내려가다가 뚝 떨어지면 멘붕 오죠. 그죠? 또 올라가는 건 한참 걸려요. 원래 한참 걸렸다가 그다음에 떨어진 것도 순간이고요. 그죠? 자, 어쨌든 메리츠 금융 지지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지하자하고 빼곡하게 연결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15,000원과 17,000원 사이에 이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던 가격대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튕길지, 그죠? 꺾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1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 그리고 올라갈 때도 보면, 이렇게, 오버슈팅에서 갔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15,000원대를 급격히 올라가서 쭉 올라갔다가 어쩌면 이게 눌림을 지고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15,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아직 완전히 뭉개진 건 아니죠. 기초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기준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걸 다시 저 그림을 이렇게 일봉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5,000원대인데요. 여기가 전고점 자리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저항했었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뚝 떨어졌지만 여기 15,000원대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든 뭐하든 지지하장으로 형성됐던 자리니까. 자, 이런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를 한번 볼게요. 자, 메리츠 화재를 보게 되면 일단 연봉을 통해서 큰 그림 한번 보게 되면 메리츠 화재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윤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작년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그랬지만 이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쩌면 기적 반등이 일어날 만한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몇 년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흐름을 이기지 못한 것 같죠. 이렇게 이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고가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정 내려오는 것은 뭐 이유 있는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고점이라든지 저점에,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보자는 게 바로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봤어도, 아, 이 고점이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대응점, 분할 청산이라도 해놓거나, 뭐, 쫓아가지 말아야지, 이런 데 자리. 그죠? 잘못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떨어질 때 받으면 그게 꼭지가 될 수 있는 자리죠. 예. 뭐 참고될 것 같고요.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조금 더 이거 보면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걸 다시 연봉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면 뭐 어쩌면 이렇게 얘도 조금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저항이 여기 저항. 근데 이건 몇 년간에 걸쳐서 올라갔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이런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동시에 함께 한 번에. 그래서 여기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분할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당황스럽지 않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통합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근데 주봉을 보니까요. 주봉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떨어져요. 이렇게. 또 주봉을 보면. 그죠? 이렇게. 아까 그 크게 그림할 때 이렇게도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봉만 봤으면 이 자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지지값이 저항으로 바뀌게 하면서 올라와서 부딪히는 자리. 그리고 맞고 떨어지면 이상할 게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근데 당황스럽게도 한 번에 뚝 떨어지니까, 오늘 떨어지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기적 분석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 같지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월조일을 동시에 이거 봤다면 이런 정도만 살폈어도 이 고가는 따라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는 저항값을 맞고 떨어지는 게 어쩌면 이상할 게 없다. 다만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교차하는 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가격. 그죠? 그리고 밑으로 올라. 그러니까 메리츠 화재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반등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지지값으로 바뀌었다가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값으로 바뀌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추세 라인하고도 또 맞물리고. 그러니까 지금 요는 요 안에서 파동을 칠 수가 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세다면 이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이제 이기지 못하면 떨어지면 지지값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000원대가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메리츠 화재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 신규 진입,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한번 가볼게요. 자, 메리츠 증권도 이렇게 보면 연봉 한번 볼까요? 자, 연봉을 보고 이렇게 땡기면 1992년서부터 2021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럼 약 30년간의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딱 보자마자 어쩌면 메리츠 증권도 이것만 봤었어도 아, 이 꼭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는 어쩌면 기술적 분석의 저항 자리였을 수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다 뭐였죠? 옹기종기 이렇게 저항값, 그다음에 저항값, 그다음에 올렸다가 지지하고 갔었잖아요. 지지 또 지지했었죠. 또 지지했었고 요거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빠졌다 빨리 회복됐죠. 그러니까 올해 저점도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봤다라면 이 부분 체킹이 돼서 아 저항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반면에 이거만 봤었어도 아 여기가 왜 지지를 했었는지 올해 저점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지와 이 저항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5,000원대 저항 있는 거고요. 그죠? 아래는 3,000원대 지지가 있는 거죠. 지금 4,200원이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게 되면 메리츠 시리즈는 메리츠 증권은 여기 월봉의 추세 저항값이 하나 있었고 대추세 올라오는 저항값하고 부딪혔다. 이 자리다. 메리츠 증권 이랬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도 비슷한 케이스가 된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그 다음에 올라오는 대추세 저항값. 그래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 부분 오버슈팅을 가서 19,000원대를 안착을 못하고 밀렸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여기 15,000원대인가요? 네. 여기가 매우 중요하죠. 저항값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지지값, 저항값이 교체했던 자리라잖아요. 여기가 15,000원부터 지금 가격부터 지금 들어온 가격이 다 챙겼지. 예, 중요한 거죠. 어쩌보면 메리츠 이런 거 볼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보면 한 번에 이렇게 눈에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리츠 화재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한번 보게 되면 뭘 보냐면 이거 보험회사니까 메리츠 화재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연간 실적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죠? 나쁘지 않았죠? 유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간 실적도 보면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들어와서도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근데 사실은 되게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되게. 뭐 급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1분기 실적 호조에도 폭락한다 이런 것들이 다 아마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금리 인상 배당 성향 축소에 급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됐을 때는 갈 만큼 간 거예요. 그죠? 갈 만큼 가요. 그만큼 기술적 분석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메리츠 화재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메리츠 화재하고 이렇게 맞춤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시켜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만큼 온 거죠. 이렇게 이 자리가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렸었던 이유들이 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실적 세계는 강한 악재가 될 수가 있고 강한 악재 세계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좋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얘기가 쉽지 않죠. 하도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선행적으로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블 구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버블 구간. 그래서 거품이 꺼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메리츠 화재 이 부분은 살펴보니 뒤를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또 지지하장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은 이걸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 이익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봤을 때는 이익 실현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형성되면 또 한 번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론 그래서 앞과 뒤를 보고 기준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메리츠 화재는 16,000원과 15,000원 사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한번 볼까요? 메리츠 증권.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자, 메리츠 증권 한번 볼게요. 메리츠 증권. 메리츠 증권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또 당겨 볼까요? 얘를 당겨 보면 재무제표 잠깐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죠? 괜찮았죠? 영업이익도 그냥 무난하고 괜찮았던 거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보세요. 그죠?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그죠? 어떻게 보면 맨 많이 올라온 거죠, 엄청. 그죠? 2,000원이 5,000원 왔으면, 그죠? 저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러니까 조정 나올 자리가 아니나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 자리가 요렇게 형성되죠.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지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와도 기술적으로 또 반등 자리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눌림에 가까운 움직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폭락이라든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도. 자, 그 다음에 매도 보고서 나온 메리츠 증권 장중 10% 급락세, 뭐 증권가에서 매도 의견을 담아내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하고 이제 배당성의 축소의 급락, 그 다음에 매도 업계 최초로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나왔대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 호실적에도 왜 물가 내리는가 보면 알 수 없어요, 왜 내리는지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도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석이 계속 나오죠. 메리츠 증권 주주 환원 불확실성이 8%급 하락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뭐 하여튼 배당 컷의 급락 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가 가지고 있었던 홀적 실적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그냥 느닷없이 중간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논의되다가 얼마 논의되다가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제 반영이 돼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말해주는 게 정말 많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뭐 제가 이걸 꼭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참고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인가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한번 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재무제표 잠깐 봐볼게요. 분기 실적 보면 얘도 당연히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쭉 이어지고, 그죠? 뭐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급락의 폭락으로 무너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옵니다. 근데 요거 기사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메리츠 팔아라 외친 증권사 배당 성향 축소의 그룹 쭉 일제히 하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 배당 성향 낮추자 증권가 매도 리포터 쏟아져 메리츠 증권 배당보단 자사주 매입이 주주에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급락하고 있다. 관련해 기본 정책이 변동되면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뭔가가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나오겠죠? 지난 14일 배당 성향을 지금보다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의 10% 수준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강 등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등 실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오고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보수적 판단을 권고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데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메리츠 증권은 이제 여기 이 부분 저항받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흐름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데 겹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데가 기술적 반등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가격대는 얼마? 3,900원에서 3,500원 사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도 이렇게. 그러니까 월봉의 이 그림은 의미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여기 15,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종목 다 갈 만큼 갔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죠?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내용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건전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보라는 이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리츠 시리즈 갖고 계신 분들은 각각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제시했던 가격대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대를 잘 보면 거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법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그런 자리, 즉 기법 반등 일어날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 거죠. 자, 성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